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은 친구와의 관계가 인생의 중심축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은 직장이나 학교가 아닌 곳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채워졌죠. 그들의 웃음과 대화는 우리 삶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이나 가정생활의 책임감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고 서로의 바쁜 일정이나 한쪽의 바쁨만으로도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한때는 생각만 해도 설레었던 친구와의 만남이 이제는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하기조차 귀찮아지고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큰 즐거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친구를 만나는 일을 서서히 멀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친구들은 중장년이 되면서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그들과의 만남이 이제는 불편함, 어색함, 심지어 지루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를 급격히 소원하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의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리이며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친구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전처럼 즐거운 대화의 장이 아니라 자녀 자랑, 재정 문제, 뒷담화와 같은 부담스러운 주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해도 그 공백은 언제나 가족이 채워줍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우리 삶의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가족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과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지지대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구는 중요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과의 의리를 생각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때때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중요한 경조사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한 순간은 분명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 술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에서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한두 명의 진실된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친구들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친구나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맞지 않는 친구와 멀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때 가까웠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릴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차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나 지식의 정도와 관계없이 각자의 경험과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의견 충돌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차 그 친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며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경 못 고친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종종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과하게 펼칠 때 더욱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우리는 억지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 의견을 자제하며 속만 답답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임이나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의 일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기간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를 뿐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행동이 미성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모습, 뒤에서 험담하는 행위를 보며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도 바라는 태도는 그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서로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 사이의 생활 환경과 상황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친구와는 대화 주제가 줄어들 수 있으며 때로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에 대한 배려로 대화를 자제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릴 때와 달리 대화할 주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거주지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거리도 멀어지고 이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개인의 취미와 생활 방식의 변화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여전히 운동을 하지 않고 술을 즐기는 친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거주 위치, 취미 등이 서로 다르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친구의 개념도 변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돈입니다. 일과 가족, 개인의 취미 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는데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가 지루해지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러 친구를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며 맞춰가는 모임들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행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친구와의 만남이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한정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즐거움을 주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소중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순리의 일부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태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친구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의견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과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옳은 견해입니다. 친구의 필요성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서 잘 노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덜 느끼며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충분히 씩씩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친구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살아온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소모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친구와의 오랜 인연, 예를 들어 10년, 20년치기라는 개념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현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만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유무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친구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타인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인 사람들 중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억지로 친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의식하면서 만든 관계는 오히려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괜한 걱정을 떨쳐내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취미에는 바로 도전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바쁘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넘쳐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태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고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존감을 높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라는 것에 대해 외로워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다가 풀벌레 소리를 들을 때 좋은 청력에 감사하고 햇살이 얼굴을 비출 때 따스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TV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등 일상 속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잠을 더 잘 자게 하고 피로감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거나 일기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화창한 날씨, 예상보다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 등 일상 속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모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상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은 감사의 마음을 더 깊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 통합하고 의식적으로 감사의 순간을 찾고 느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을 2-3가지 정도 간단히 종이나 핸드폰의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좋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